자,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선생님도 준비를 하면서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싶은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구글 클래스룸이나 또는 선생님 유튜브로 돌아가셔서 강의를 다시 듣고 내용을 꼭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실에 있었으면 아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이나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물론 과제를 여러분들이 잘 제출해 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학교 오시면 복습해서 수업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생님 수업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시간인데 22페이지, 23페이지 여러분들 탐구활동 어떠셨어요? 좀 어렵죠? 자, 아직 시작입니다. 시작. 요 내용 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요 탐구활동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해야 될 실험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요 실험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22페이지, 23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잘 보셨어요? 네. 선생님이 교실에서 사실 학생처럼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진짜 수업 준비하고 선생님들도 각각 개인 수업 하시느라 상황이 상당히 여의치 않아요. 정말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신 우리 워빗 선생님하고 원나래 선생님께 아무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두 선생님은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워빗 선생님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원나래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과제를 잘 수행해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이 정도 하시니까 내용을 정리하면서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화학 반응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학 변화, 제일 처음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배웠었죠? 그리고 화학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변화를 우리가 이제 서로 잘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식을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화학 반응, 점점 어려운 화학 반응들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든 거다라고 계속 세뇌하세요. 화학 반응식은 쉬운 거다. 날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해 가셨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탐구활동 정리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메테인, 가스라고 얘기했어요. 가스. 일반 사람들 중에는 아마 여전히 메탄가스라고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메탄가스의 정식 명칭이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그래서 메테인에 열을 높여주고 산소를 가하게 되면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스에. 그러고 나면 주변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왜 가스불이 붙고 나면 물이 어디 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물은 수증기로 날아가 버렸겠죠. 그렇죠?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이 화학 반응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했던 원소를 이용해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밑에 보는 것처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뭐냐면 CH4예요.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마치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면 밑에가 정사면체. 뭔지 아시겠어요? 정사면체. 삼각형 4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죠. 태백 사람이 산소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O2 리조트 알죠? 산소 도시 태백 알죠? 네, O2입니다. O2. 그리고 물은 H2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자들은 아마 우리가 그래도 언론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해본 것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2단계를 다 정리하면 자, 메테인과 산소, 물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탄소 원자의 개수, 수소 원자의 개수, 산소 원자의 개수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보면 이제 여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뭐냐면 방금 전까지는 분자나 원자의 기호를 암기만 하고 있어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부터 뭐 해야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총량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왼쪽에 수소가 4개나 있었으니까 오른쪽에도 수소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4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H2O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총 수소의 양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만들어진 산소의 양을 보면 물 분자 이 H2O에서 산소가 2개고
CO2에서도 산소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물질의 산소는 총 몇 개인 거예요? 4개인 거예요. 4개. 그러면 반응 전에 몇 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4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O2 앞에다가 2라는 걸 붙여주면 산소 원자가 원래 4개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더 이상 숫자가 맞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메탄하고 이산화탄소 앞에는 1개니까 1개는 굳이 2를 써준다 안 써준다?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CH4 사실은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CH4 1개와 2개의 O2 분자가 만나면 2개의 물 분자와 하나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어려워요? 네.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메테인 분자는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소 분자는 2개였어요. 산소 분자가 2개니까 총 산소의 원자의 개수는 몇 개였다? 4개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 분자 2개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이 반응이 복잡해지고 내용이 많아지면 뭘로 쓰는 게 더 편하다?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과서 25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 개수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죠? 반응하기 전에 어떤 물질이었고 반응하고 나서 어떤 물질이다.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면 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 앞에 숫자가 붙으면 그 분자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 안에 원자가 총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원자의 반응 전의 원자의 개수와 반응 후의 원자의 개수를 화학식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의 수의 비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에 배우다 보면 이제 이 얘기가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분자의 개수가 몇 개인데 반응하고 나서 또 분자가 몇 개가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원자의 총 개수와 그다음에 거기에 반응한 분자의 개수, 그거의 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복습. 자, 탐구 활동에 나왔던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이 뭐다? 메테인과 그 다음에 산소다. 그렇죠? 메테인 분자 몇 개? 아까 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개. 산소 분자 몇 개? 2개. 그래서 총 1개의 메테인과 2개의 산소 분자가 서로 반응한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오른쪽에 생성물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2개의 물 분자와 하나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개수를 세면서 원자의 총 개수가 몇 개일까를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이 내용을 이해를 꼭 하고 있으셔야지 다음 단원으로 또 따라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실험 영상 보셨죠? 그리고 선생님의 지금 정리 강의를 듣고 아까 22페이지, 23페이지 탐구 활동을 다시 예쁘게 수정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하려고 조금 더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이 온라인 수업에 따라올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과 실험도 하고 선생님들과 실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나 선생님 이런 것들 해주셔서 더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요구를 듣고 또 재밌는 수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수업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